갑자기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잠결에 다리를 쭉 펴다가 혹은 가벼운 활동을 하다가 종아리나 허벅지의 찌릿한 통증과 함께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버리는 그 순간의 고통은 정말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험이 잦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밤새도록 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지. 아침에 일어날 때도 다리가 옥신거리고 뻐근해서 힘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대체 왜 이런 경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단순히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사실 이런 다리 경련,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련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찮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우리의 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음식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놀랍도록 다리가 편안해지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숙한 뿌리 채소인데요. 이 고구마가 다리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에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루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칼륨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이때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해주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날 땀을 많이 흘리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 유독 다리에 쥐가 잘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바로 땀으로 인해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의 전해질 보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것이죠. 고구마의 좋은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마그네슘 역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중요한 효소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고 해요. 고구마를 먹으면 칼륨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니 다리 경련 예방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선택인 셈이죠.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기운이 시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소화도 편해서 위장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그럼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쪄서 드시는 겁니다. 삶거나 쪄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고구마의 모든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거나 대하란 데우고 간식으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에도 좋죠. 으깬 고구마에 견과류나 씨앗을 조금 섞어 드시면 고소함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고구마를 활용한 한국적인 요리도 많죠. 고구마 줄기나물이나 고구마 마탕 같은 것들이요. 물론 고구마 마탕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고구마는 우리 식생활에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군고구마가 그렇게 생각나는데 그게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위한 본능적인 요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꾸준히 고구마를 섭취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경련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마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두 번째로 다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다리 건강의 1등 공신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우리 밥상에 김치만큼이나 흔히 오르는 나물 반찬의 주재료죠. 특히 시금치 나물은 만들기 쉽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실 텐데요. 이 시금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고구마와 함께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주 중요한 채소입니다. 시금치에는 고구마만큼이나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 경련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2가지 미네랄의 부족인데 시금치 한 접시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과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시금치 100g만 하더라도 칼륨 1일 권장량의 약 10-15%, 마그네슘은 약 20%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하니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는 단순히 칼륨과 마그네슘만 풍부한 게 아닙니다. 시금치에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와 칼슘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고 자리 잡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우리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그 근육을 지탱하는 뼈 또한 튼튼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시금치를 통해 비타민 K와 칼슘까지 보충하게 되면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금치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더욱 중요해지니 시금치는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니 팔팔 끓는 물에 살짝만 담갔다가 바로 건져내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리고 참기름과 다진 마늘, 국간장 약간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듬뿍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된장국도 좋습니다. 된장 자체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 시금치와 된장이 만나면 그야말로 영양의 보호가 되는 거죠. 시금치 프리타타나 시금치 카레처럼 서양식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기론 조금씩이라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 3끼 밥상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꼭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밤에 찾아오던 불청객 같은 다리 경련이 잦아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리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단골 손님이지. 찌개에도 들어가고 부쳐 먹어도 맛있고 두부김치처럼 술안주로도 그만이고요. 이 두부가 다리 경련 예방에 왜 중요할까요? 바로 풍부한 칼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 하면 뼈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쉬운데 이때 두부를 꾸준히 섭취하면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고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산댕 한의 우유나 유제품을 드시기 힘든 분들에게 두부는 아주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야 300g엔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가 들어있다고 하니 그치 매일 두부 한 조각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의 좋은 점은 칼슘뿐만이 아닙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이는 다리 힘을 약하게 하고 넘어지기 쉽게 만듭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곡물성 단백질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두부는 소화하기 편하고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철분과 같은 다른 미네랄도 풍부하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도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리 경련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우리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검안들의 두부처럼 영양가 높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두부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하게 데쳐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 조림, 두부김치, 된장찌개에 넉넉히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밥반찬으로 두부 부침을 자주 해 드시거나 으깬 두부를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두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아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부 한 조각을 드시면 속도 편하고 밤이 난저스기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꾸준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두부 이 세 가지 음식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식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다리 경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3가지 놀라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고구마였죠. 따뜻하게 쪄서 드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그네슘. 칼륨은 물론 비타민 K와 칼슘까지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금치였습니다.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음식은 바로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수적인 칼슘과 근육 생성에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한 두부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반찬이 되고 어떤 요리에 넣어도 잘 어울리니 자주 식탁에 올려보세요. 여러분, 이 3가지 음식은 단순히 다리 정년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남일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시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밤에 찾아오던 불편한 경련에서 벗어나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통스러운 경련 없이 편안하게 잠들고 아침에는 가벼운 다리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더 높아질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고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입니다. 물론 이 음식들만으로 모든 경련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적절한 운동도 다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3가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에는 분명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고 기기소식치 여러분은 다리 경련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늘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